안녕하세요. 입시 가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강원권에 있는 대학들 분석해 볼 거예요. 강원권에 있는 의대들로는 이번에 추가된 강원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림대학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경북에 있는 경북대, 경상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머지 대학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으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강원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강원대는 인원수는 총 49명에 수시는 34명, 정시 15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게 의전원이었기 때문에 대입 입시에서는 원래 보기 어려웠어요.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에서는 일반 전형 10명에 지역인재 교과 15명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선발을 하는 스타일 평가는 교과 83이 비교과 17로 동일한데 이제 수학 가를 포함해서 3합 5를 맞추도록 하고 지역인재 교과의 경우에는 3합 6을 맞추도록 해서 의대 교과 중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교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2등급 이내, 영어 2등급 이내, 그 다음에 과탐 과목명이 다른 두 과목이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과목명이 달라야 된다는 건 화원, 화투 이게 아니라 화학 원, 물리 원 이런 식으로 과목이 달라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의대를 쓰는 애들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화원, 화투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는 이걸 바꾸지 않을까, 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래인재 9명 선발하는데 이 전형에서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요. 면접일은 수능 다음 주 금요일인데 확인해 보시면 지금 3배수의 학종 기본형을 취하고 있고 이 전형은 지원자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고 의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전략 컨설팅, 그러니까 수시 입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이걸 써와요. 강원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전형은 이번에 새로 생긴 전형이고 웬만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의대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좀 물음표입니다. 올해 경쟁률 상당히 높을 거예요. 최저 없는 학교들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계속 봐왔잖아요. 지금 띄워놓은 학교는 가톨릭 관동대입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제가 매년 합격자를 3, 4명씩 냈는데 그 전형이 교과 전형인 케이스도 있었고 지역인재 교과 전형인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CKU 종합 전형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 합격자 내신이 좀 굉장히 낮은 학생이 합격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확인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평균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7이 합격했다라고 확인해달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저는 1.7이 합격이 가능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자기의 내신 좀 깎아 설명한 게 아닌가. 일단 여기 나오는 내신 1.12 이거는 이 대학에서 산출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산출 스타일로 1.12의 정도의 학생이 합격을 했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1.3 정도까지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추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최저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최저가 수월한 학교를 찾는다면 가톨릭 관동대를 일단 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관동대의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3합 4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최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왜 까다롭지 않은 최저인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수학 가를 반드시 포함해서 3합 4를 맞추라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수학 가를 잘 못하는데 국어 영어 1등급 나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가 오히려 맞추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을 빼고 국어 영어 과탐으로 3합 4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인재 교과는요? 지역인재 교과는 경쟁률 한 14대 1 정도로 올해도 비슷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3합 5라는 점, 그리고 수학 가를 빼고 산정한다는 점 때문에 저도 이제 낮은 내신 때 합격자가 이제 간간히 발생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치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저가 쉬운 편이고 그래서 최저가 많이 깎여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얘기하신 정보는 재작년 정보가 아닌가 합니다. 재작년에 지역인재 전형이 종합전형이었어요. 2019년 입시 때. 근데 그때는 1.7도 다 합격이 됐었습니다. 저도 1.7을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의 비교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종합전형이었던 것을 2020년부터 교과로, 그리고 이제 그 전형을 올해는 다시 교과 전형으로 유지하면서 최저도 동일하게 가고 합격자 평균은 1.12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농어촌 전형은 지금 평균이 1.64로 굉장히 낮아져 있죠. 이게 최저가 있는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그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은 쭉 빠져나가면서 내신이 쭉 깎여나가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른기회 전형과 기초생활 차상위는 어떨까요?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1.1 되게 높죠. 그리고 3합5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시면 고른기회 전형과 농어촌 전형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는 이 평균치를 그냥 담보하고 쓰지 마시고 이 두 개가 아예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고른기회 전형이 합격자 평균이 막 1.5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내신이 1.5인데 교과 전형밖에 쓸 수 없는 구조라면 써볼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많이 복불복입니다. 2명씩밖에 선발 안 해서 나보다 좋은 내신이 들어오면 나는 합격이 어려운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 교과 전형 가톨릭 관동대에서 기초생활 및 사상위도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3합5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보다 훨씬 더 수월한 체저다. 그리고 수학 가를 포함으로 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지만 다른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체저를 맞추기가 수월한 그런 구조다. 그리고 CK 종합전형입니다. 수능 한 달 전쯤에 면접을 본다는 점 때문에 저는 이 전형을 되게 좋아하고 제 학생들도 이제 여기를 많이 지원시키는데요. 합격자들 내신 평균 1.37이라고 하는데 제가 했을 때 합격자 1.7, 1.8도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하문대 역시 수학 가를 반드시 포함할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 수학을 좀 못한 학생이어가지고 국어, 영어, 과탐으로 상하부를 맞췄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렇게 가톨릭 관동대를 봤고요. 이번에 보게 될 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입니다. 전년도에 교과면접 전형으로 15명 선발했는데 올해 1명 줄였어요. 그리고 면접은 오히려 뭐 그렇게 늦춰지지 않았어요. 지금 10월 17일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 원서 접수하고 거의 바로 몇 주 안 돼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그런 독특한 전형이고요.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경우에는 교과우수자 전형이 전년도에 꽤 낮은 학생도 합격이 됐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Z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Z 점수가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그 등급별 점수의 환산과 좀 다르게 내가 내신이 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교과 방식으로 환산했을 때는 좀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예전에는 비교과 40%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아예 교과 6배수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 6배수 전형으로 바뀐 교과 우수자 전형, 전년도에 교과 면접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수학과, 과탐 하나, 과탐 2개 이렇게 해서 독특한 점은 과탐을 각각 다른 과목으로 봐서 영역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과목, 국어, 수학과, 과탐 하나, 과탐 2개 이렇게 이 4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빼고 3개 과목을 4를 맞출 것,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 받을 것,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 받을 것 이렇게 구조를 짜놨습니다. 참고로 과탐 2과목은 같은 과목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이건 강원대학교에서 봤던 거랑 같은 조항인 거 기억나시죠? 사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나가기에는 좀 부적절한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의대 입시 컨설팅이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썰을 많이 풀어드릴게요. 일단 아까 우리 교과 면접 전형에서 줄였던 1명을 여기다 1명 붙입니다. 학교생활 우수가 1명 늘었고요. 면접일은 11월 21일에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생활 우수 전형이 원서 접수하자마자 9월 달에 면접을 봤는데 이번에 면접일을 좀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수능 한 2, 3주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전원에게 면접의 기회를 줬는데 이제는 6배수로 면접의 기회를 좀 한정 지으면서 대신에 면접의 실제 반영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전형에 면접을 갔다 온 학생들 중에서 면접을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떨어진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내신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 내신의 실반영 비중은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1.5, 1.6 정도의 학생들 한번 도전적으로 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는 영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국어, 수학, 과탐 하나, 과탐 2개 그렇게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빼고 3합 4를 맞추고 그리고 영어 2등급 맞추고 한국사 4등급
강원인재는 11월 17일로 면접일이 좀 많이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한 명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경쟁률은 좀 늘고 있는 추세고, 전년도에도 전원의 면접의 기회를 줬다면 올해는 6배수만 면접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졌고,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 사장의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최대 12명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농어촌 학생 1명. 1명인 전형들은 제가 특별하게 브리핑을 안 할게요. 최저가 다 동일합니다. 최저가 다 동일하고요. 기회균형 전형은 합격을 해본 케이스가 있는데, 참 6배수인데요. 그러니까 6명까지만 면접 보는 거예요. 이렇게 1명 하는 전형은. 그래서 이것도 면접 도와준 케이스가 있는데 합격이 된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도 있고 해서, 저는 1명만 한 전형은 제가 막 너무 살떨려서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명인 전형보다는 그래도 3명인 전형 혹은 그 이상의 인원수를 뽑는 전형을 지원하시는 걸 권장할게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연세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논술 전형이 있어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일반 논술 전형으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인원수는 15명을 동일하고요. 수능 다음 주 금요일에 본다라는 것도 동일한데, 경쟁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 미래 캠퍼스의 논술 전형은 저는 차마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높아서.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교과, 비교과 30% 들어가던 것을 이제는 그냥 논술 100%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내신이 5등급이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내신 아예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신이 정말 낮지만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게 가능한데, 대신에 아까 우리가 봤던 3합4가 아니고 3합3입니다. 그러니까 4개 과목 중에 3개 과목을 1등급 받아야 하고요. 영어는 2등급 이내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최저고, 이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20배수가 안 되니까 한번 도전적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내가 정말 내신도 안 좋고 비교과도 안 좋고 정말 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한림대입니다. 한림대 같은 경우는 지금 23명 선발도 동일하고요. 면접은 수능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에 비해서 경쟁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제가 이 해에 빠질 거 예상하고 정말 많이 지원했어요. 많이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작년에 한림대학교를 준비해주는 학생들은 전원 합격이 됐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평균 내신대가 1.57이었는데 제가 합격시킨 친구는 1.7, 1.8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였고요. 일단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6배수의 선발을 하니까 6배수를 곱해보면 한 130명이 넘잖아요. 130명 넘는 학생들이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최저가 이번에 조금 수월합니다. 3합4예요. 3합4. 그래서 예전보다 최저가 수월해졌고, 이 전체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2개 평균에 3합4를 하고, 영어 포함 시에는 영어 2를 필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3합4를 맞추더라도 영어로 맞출 때는 영어는 1등급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역인재 전형도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은 내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내신 평균 2.38인데요. 이게 이 지역인재 전형이 민사고 애들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민사고 애들이 쓰기 때문에 내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지역인재로 합격할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전 15명 중에서 5명 정도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은 이제 합격자 내신 평균을 올려주는 학생일 것이고, 민사고 학생들은 합격자 내신 평균을 깎아먹는 학생들이겠죠. 6배수 내외의 면접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최저는 아까 위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다. 3합4에 과탐은 2개로 평균을 해서 3합4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농어촌 최저 없게 바뀐 학교들이 좀 많으니까 검토하셔서 농어촌 학생들 전략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봤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당연히 강원대를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제일 먼저 봤고요. 강원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교과는 지원해본 직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반 전형과 미래인재는
확보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지원하는 거는 조금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수월하니까 교과 전형에 또 인원수를 많이 뽑으니까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연세대 원주는 워낙에 많은 전형이 있어요. 교과 면접 전형, 학종 전형, 논술 전형. 나에게 맞는 거 사시되 난 정말 교과랑 비교과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논술 100으로 하면서 까다로운 최저를 하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일반 논술 전형을 쓰실 수 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굉장히 좋은 전형이고, 지역인재 전형은 민사고가 많이 들어서 내신이 낮은 것이지 그냥 일반 그 지역인재는 조금 그래도 높게 보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영상은 우리가 경북, 경남 뭐 이쪽에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